비아그라를 처방받아 큰 기대 속에 복용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 참담한 심정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남으로서의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인가 하는 절망감이 당신을 덮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절대로 포기하실 때가 아닙니다. 약이 듣지 않았던 것은 당신의 기능이 소멸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 약의 까다로운 생화학적 특성을 전혀 모르고 잘못된 방법으로 복용했기 때문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약물 반응의 비밀과 골든타임 법칙만 이해하신다면 당신의 멈춰버린 시계 바늘은 반드시 다시 힘차게 돌아갑니다. 본격적인 의학적 솔루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토록 중요한 남성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병원과 남성 전문 클리닉에서 20년 넘게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해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지연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60, 70대 남성분들의 표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진 듯한 어두운 얼굴로 선생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었는데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음 복용하고 나서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의 비율은 무려 30%에서 40%에 육박합니다. 즉 10명 중 서너 명은 첫 시도에서 처참한 실패를 맛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약이 가짜라서도 아니고 당신의 몸이 망가져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패의 원인은 약물이 체내에 흡수되어 작용하는 약동학적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제 진료실을 찾으신 72살의 박 선생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친구분들이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에 용기를 내어 비아그라를 처방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거사를 치르기 직전에 물 한 잔과 함께 급하게 약을 삼키셨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로는 오랜만에 기분을 낸다며 기름진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여 배불리 드신 상태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선생님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오히려 얼굴만 빨개지고 속만 더부룩한 채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제게 오셔서 약이 불량품이거나 내 몸이 약발도 안 받는 고철이 된 게 분명하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께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감기약을 드셔야 하는데 소화제를 드신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잘못된 타이밍에 약을 드셨습니다.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드나필은 우리 몸의 소화 흡수 시스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물질입니다. 발기가 이루어지는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적인 자극을 받으면 뇌에서 신호를 보내고 음경의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신호탄 역할을 하여 음경 해면체라는 스펀지 같은 조직에 혈액이 가득 차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발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산화질소를 분해하는 효소들이 너무 활발하게 작용해서 혈액이 차기도 전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비아그라 같은 약물은 바로 이 분해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여 혈관이 확장된 상태를 강제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약 성분이 혈액 속에 충분한 농도로 존재해야만 효소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처럼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고지방 식사를 하신 후에 약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위장과 소장벽에는 기름기가 코팅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약 성분이 이 기름막을 뚫고 혈관으로 흡수되어야 하는데 지방이 그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지방 식사 후 비아그라를 복용할 경우 약물의 최고 혈중 농도 도달 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지연되고 흡수되는 양 자체도 29%나 감소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해 약 기운이 돌아야 할 타이밍의 약은 여전히 위장 속 기름기 사이에서 헤매고 있고 정작 모든 상황이 끝나고 잠들 무렵에야 뒤늦게 흡수되어 아무 소용없는 새벽 발기만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의 실패가 아니라 타이밍의 실패이자 식사 조절의 실패입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 속도는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킨다는 말이 있듯이 약을 먹으면 30분 만에 흡수되어 온몸으로 퍼집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위장관 운동 능력과 간의 대사 능력은 현저히 느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이 분해되어 혈류를 타고 음경까지 도달하는데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명서에 30분 전 복용이라고 쓰여 있어도 우리 나이대에는 최소 1시간 전, 넉넉하게는 2시간 전에 복용해야 안전합니다. 박 선생님께 이런 원리를 설명해 드리고 복용법을 완전히 바꾸어 드렸습니다. 선생님 다음번에는 저녁 식사를 아주 가볍게 하시거나 아예 식사 전에 약을 먼저 드십시오. 그리고 성관계 최소 1시간 반 전에 미리 드시고 편안하게 TV를 보시거나 대화를 나누십시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 뒤 다시 병원을 찾은 박 선생님은 환한 미소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다시 청춘을 찾았습니다. 약 먹는 시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바로 물의 양입니다. 약을 드실 때 물 한 모금으로 겨우 넘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약물이 위장에서 빠르게 용해되어 소장으로 내려가려면 충분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약물을 운반하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도로가 넓어야 차가 빨리 달리듯 물을 한 컵 가득 최소 200ml 이상 마셔주어야 약의 흡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약의 용량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이라도 하듯 처음부터 가장 센 용량인 100mg을 처방해 달라고 고집을 피우십니다. 약이 세면 효과도 더 강력할 것이라는 단순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약물의 용량과 효과는 정비례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작용의 확률만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부작용 없이 즐거운 성생활을 하는 것이지 약 기운에 취해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비아그라의 경우 25mg 50, mg 100, mg 세 가지 용량이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 제가 권장하는 시작 용량은 50mg이 아니라 가장 낮은 25mg 혹은 50mg입니다. 왜냐하면 60대 이상의 간과 신장은 약물을 해독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과 똑같은 50mg을 먹어도 체내에 머무는 농도는 훨씬 높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굳이 과용량을 복용하여 얼굴이 터질 듯 달아오르고 심장이 쿵쿵대는 공포를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 환자 중 69살의 최 선생님은 친구의 권유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mg을 반으로 쪼개 드셨다가 심한 안면, 홍조와 코 막힘 때문에 응급실에 갈 뻔하셨습니다. 그 트라우마로 인해 다시는 약을 입에도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설득 끝에 가장 낮은 용량인 25mg부터 다시 시작해보자고 권유해드렸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부작용은 거의 느끼지 못하면서도 발기력은 충분히 회복되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용량 적정이라고 합니다. 내 몸에 맞는 최소한의 유효 용량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귀찮은 실험이 아니라 내게 딱 맞는 맞춤 정장을 맞추는 것과 같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효과가 부족하면 의사와 상의하여 단계적으로 올리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시작해 부작용을 겪으면 그 약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 치료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한 약효가 없다고 해서 절대로 하루에 2알, 3알을 한꺼번에 드셔서는 안 됩니다. 비아그라 계열의 약물은 하루 1회 복용이 원칙이며 복용 간격은 반드시 24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추가로 복용하는 것은 혈중 약물 농도를 독성 수준까지 높여
저혈압, 쇼크나 심각한 시각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약은 많이 넣는다고 불이 더 잘 붙는 장작이 아닙니다. 정해진 용량 안에서 최적의 타이밍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내심이라는 덕목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발기부전 치료제의 진정한 효과를 경험하기까지 평균적으로 5회에서 6회 정도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두 번째 시도에서도 반응이 없다고 해서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뇌와 혈관 신경계가 약물의 도움을 받아 발기라는 복잡한 회로를 다시 연결하는 데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던 낡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한 번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엔진이 고장난 것은 아닙니다. 몇 번 키를 돌리고 예열을 해주면 어느 순간 불응하고 힘차게 엔진이 돌아갑니다. 65살의 강 선생님은 무려 5번의 실패 끝에 6번째 시도에서 성공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만약 4번째에서 포기했다면 평생 이 기쁨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믿고 계속 시도해보라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처럼 같은 약물이라도 반복해서 복용할수록 심리적인 긴장감이 줄어들고 혈관의 반응성이 좋아져 성공 확률이 올라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약물의 내성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안 듣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지만 발기부전 치료제는 중독성이나 내성이 거의 없는 약물로 분류됩니다. 오히려 꾸준히 복용했을 때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개선되어 장기적으로는 발기력 자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비아그라, 즉 실데나필 성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공복 상태 유지, 충분한 물 섭취, 적절한 용량 선택, 그리고 최소 6번 이상의 끈기 있는 시도. 이 4가지가 실데나필을 정복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약이 비아그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비아그라가 맞지 않을 수 있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전혀 다른 특성의 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노란 약의 대명사 시알리스, 즉 타다라필입니다. 비아그라가 단거리 육상 선수라면 시알리스는 지치지 않는 마라톤 선수와 같습니다. 이 약은 비아그라와는 완전히 다른 작용 시간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적인 성관계가 부담스럽고 젊은 시절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시알리스는 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시알리스의 놀라운 비밀과 이를 통해 제2의 신혼을 즐기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알리스의 별명이 왜 주말의 약인지 아십니까? 금요일 저녁에 한 알을 복용하면 일요일 아침까지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비아그라가 짧고 굵게 작용하는 단거리 선수라면 시알리스의 성분인 타다라필은 체내에 오랫동안 머무르며 언제든지 발기할 준비 상태를 만들어주는 지구력의 제왕입니다. 약효 지속 시간이 무려 36시간이나 되기 때문에 굳이 성관계 직전에 시간을 맞춰 약을 먹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인 압박감에 취약한 시니어 남성분들에게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비아그라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편함 중 하나가 바로 타이밍 조절의 실패입니다. 아내와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약을 먹으러 가는 순간 흐름은 깨지고 맙니다. 약효가 나타나기까지 기다리는 한 시간은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지고 행여나 효과가 안 나타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식은땀이 흐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오히려 발기를 방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알리스는 다릅니다. 71살의 박정우 선생님께서 진료실에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원장님, 시알리스로 바꾸고 나서 저는 2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예전에는 숙제를 하듯이 시간을 재고 긴장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약을 먹어두면 저녁이든 밤이든 아내와 눈이 맞는 그 순간이 바로 사랑의 시간이 됩니다.
미리 계획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박 선생님의 말씀처럼 자연스러운 성생활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시알리스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줍니다. 또한 시알리스는 음식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비아그라 복용 시에는 기름진 식사를 피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드렸지만 시알리스는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흡수율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결혼 기념일에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와인을 한 잔 곁들인 후에도 아무런 걱정 없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식도락을 즐기시는 미식가 남성분들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시알리스를 복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할 때만 복용하는 요법으로 10mg 또는 20mg을 성관계 최소 2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비아그라보다 작용 발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니어 분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인 저용량 매일 복용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5mg이나 2.5mg의 작은 알약을 비타민 먹듯이 꾸준히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 매일 복용법은 혈중 약물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즉, 1년 365, 일 24시간 내내 언제든지 성적인 자극만 주어지면 발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기능을 보조하는 차원을 넘어 음경의 재활 치료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밤마다 혈류가 자연스럽게 음경으로 유입되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좋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자발적인 발기력 자체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매일 복용법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타다라필 성분은 전립선과 방광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60대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현실을 감안할 때 알약 하나로 발기부전과 배뇨 장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매우 효율적인 처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74살의 최동수 선생님은 밤마다 소변 때문에 서너 번씩 깨고 발기도 안 되어 우울증까지 겪고 계셨습니다. 제가 시알리스 5mg 매일 복용을 처방해 드린 후 한 달 만에 오셨을 때 선생님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원장님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 줄어서 잠을 푹 자니 살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침마다 텐트를 치는 제 모습을 보고 아내가 깜짝 놀랍니다. 요즘은 아내와 다시 신혼 재미에 빠졌습니다. 최 선생님처럼 배뇨 문제와 성기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삶의 질이 수직 상승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시알리스 복용 시에는 비아그라와는 또 다른 주의사항이 요구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혈압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 약으로 많이 쓰이는 알파 차단제 계열의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파 차단제와 시알리스는 둘 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복용할 경우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심하면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67살의 김상호 선생님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다니시던 내과에서 전립선 약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셨는데 친구에게 얻은 시알리스를 아무 생각 없이 함께 드셨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셨지만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립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약의 종류를 조절하거나 복용 시간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아그라든 시알리스든 협심증 치료제인 질산염 제제와는 절대로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물과 발기부전 치료제가 만나면 혈압이 치명적인 수준까지 떨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금기 사항입니다. 간혹 나는 심장약을 먹지만 성생활을 꼭 하고 싶다며 몰래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목숨을 담보로 한 러시안 룰렛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
레비트라와 스텐드라 같은 다른 치료제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비아그라도 안 듣고 시알리스도 효과가 없었다면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아닙니다.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 약물에 반응하는 수용체의 모양도 미세하게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비아그라가 명약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레비트라가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레비트라의 성분인 바데나필은 비아그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약물의 선택성이 더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엉뚱한 곳에 작용하지 않고 목표 지점인 음경혈관에만 더 정밀하게 타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나 척추 손상 등으로 신경계에 문제가 있어 일반적인 약물에 반응이 적은 환자들에게 레비트라가 의외의 해결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63살의 이동욱 선생님은 10년 넘게 알아온 당뇨 때문에 비아그라를 최고 용량으로 써도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실망하신 선생님께 저는 레비트라 20mg을 권해드렸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약을 받아가신 선생님은 다음 진료 때 엄지손가락을 치켜 쓰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합니다. 같은 계열이라면서 왜 이 약은 듣는 거죠? 당뇨 때문에 포기했었는데 희망이 보입니다. 이처럼 약을 바꿔보는 스위칭 전략만으로도 꽉 막혔던 혈로가 뚫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스텐드라, 즉 아바나필은 속도전의 최강자입니다. 기존 약물들이 최소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했다면 스텐드라는 빠르면 15분 늦어도 30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급하게 분위기가 잡혔을 때 혹은 성격이 급해 기다리는 것을 못 참으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합니다. 또한 약물 대사가 빨라 부작용인 안면, 홍조나 두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70살의 최문수 선생님은 비아그라만 먹으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성행위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쾌락을 얻으려다 고통만 얻는 꼴이었죠. 그런 분께 스텐드라를 처방해 드렸더니 두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머리 아픈 걱정 없이 오로지 아내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던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맞는 약을 찾는 과정은 마치 내 발에 딱 맞는 신발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명품 구두도 내 발에 맞지 않으면 물집만 잡힐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아무리 용량을 조절해도 효과가 미미한 분들이 계십니다. 약물 치료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멈춰야 할까요? 아닙니다. 먹는 약이 1차 방어선이라면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2차, 3차 방어선이 남아 있습니다. 먹는 약으로 안 된다고 해서 당신의 성생활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남성 호르몬 수치입니다. 발기부전 약은 엔진 오일과 같습니다. 차가 잘 나가게 도와주지만 연료 자체가 없으면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바로 그 연료입니다. 60대 이후 갱년기를 겪으며 남성 호르몬 수치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비아그라를 들이부어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족한 남성 호르몬을 주사나 젤 형태로 보충해주면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병행하면 거짓말처럼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 중 상당수가 단순한 발기부전인 줄 알고 오셨다가 호르몬 검사 후 갱년기 치료를 병행하면서 극적인 호전을 보였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일어나는 기운부터 다릅니다. 의욕이 생기니 약발도 잘 받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호르몬의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먹는 약 다음 단계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가주사 요법입니다. 주사라는 말만 들어도 겁부터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요한 곳에 어떻게 바늘을 찌르냐며 손사래를 치시죠. 하지만 겁먹지 마십시오. 이 주사 바늘은 머리카락처럼 가늘어서 모기에 물린 것보다도 안 아픕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매일 맞는 인슐린 주사보다 훨씬 통증이 적습니다. 자가주사 요법의 가장 큰 장점은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먹는 약은 위장에서 흡수되어 혈관을 타고
돌다가 음경으로 가는 과정에서 손실이 생기지만 주사는 약물을 음경 해면체에 직접 주입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있거나 혈관 상태가 아주 나쁜 분들도 10분 안에 강직한 발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률이 무려 95%에 달하는 가장 강력한 비수술적 치료법입니다. 67살의 허정민 선생님은 먹는 약이란 약은 다 써봤지만 실패하고 마지막 심정으로 주사요법을 배우셨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손을 벌벌 떠셨지만 막상 한번 성공하고 나니 자신감이 붙으셨습니다. 원장님,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알았나 싶습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확실하게 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니 아내 앞에서도 당당해졌습니다. 허 선생님은 이제 여행을 가실 때도 주사 키트를 챙겨 다니실 정도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사요법 역시 의사의 지도해 정확한 용량과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려 용량을 과하게 쓰면 발기가 가라앉지 않고 4시간 이상 지속되는 지속 발기증이라는 응급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규칙만 잘 지킨다면 이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먹는 약이 안 된다고 좌절하셨던 분들에게 주사요법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술적 요법인 보형물 삽입술이라는 최후의 보루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술까지 가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약물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사요법만으로도 90% 이상의 환자분들이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되찾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는 의지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약물이나 의학적 처치 외에 발기부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병행해야 할 생활 습관의 교정과 심리적인 문제 해결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은 거들 뿐 진짜 힘은 당신의 몸과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몸을 망치고 있는 숨은 주범들을 찾아내고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진정한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법 지금 바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비싼 명약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주사요법이라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발기부전은 단순히 하반신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마음 그리고 혈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기계적인 수리는 의사가 도와드릴 수 있지만 그 기계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즉 심리적인 버튼을 누르는 것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의 상당수가 신체적인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성 원인으로 인해 발기부전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시니어 남성분들은 노화에 대한 강박관념과 젊은 시절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자괴감 때문에 스스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곤 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수행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또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공포감이 뇌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에 돌입합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발기에 필요한 부교감 신경의 작용을 원천 봉쇄해 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엑셀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차는 굉음을 내며 떨리기만 할 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69살의 윤재호 선생님이 바로 전형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아주 은밀한 목소리로 고백하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이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나 혼자서 해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돌덩이처럼 단단해요. 그런데 막상 아내 옆에만 누우면 거짓말처럼 죽어버립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윤 선생님의 말씀 속에 중요한 진단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아침 발기, 즉 조조 발기의 유무와 자위 행위 시의 발기력입니다. 만약 아침에 자연스럽게 발기가 되거나 혼자서 자극을 줄 때 충분히 발기가 된다면 이는 혈관이나 신경 같은 하드웨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문제는 오로지 심리적인 소프트웨어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윤 선생님께 약 처방전 대신 대화 처방전을 써드렸습니다. 오늘 밤 아내분과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십시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긴장해서 그래. 나를 조금만 기다려주고 다독여줘라고 고백하십시오.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감추려 하면 할수록 증상은 악화됩니다. 솔직함이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2주 후 윤 선생님은 훨씬 밝은 표정으로 오셨습니다. 아내에게 털어놓으니 아내가 내 손을 잡고 괜찮다고 해주더군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놓이니 신기하게도 몸이 반응하더라고요. 이처럼 파트너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발기부전은 남성 혼자만의 질병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풀어가야 할 커플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실패했을 때 아내가 짜증을 내거나 실망한 기색을 보이면 남편의 남성성은 그 즉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괜찮아요, 여보. 우리는 껴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잖아요 라며 부담을 덜어줄 때 남편의 긴장은 눈 녹듯 사라지고 혈관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시니어의 성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삽입의 횟수가 아니라 서로의 천을 나누는 친밀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몸의 엔진을 점검할 차례입니다. 약물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촉매제일 뿐 혈관 자체가 녹슬고 막혀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가 듣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엉망이 된 생활 습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의 적은 단연코 담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쓴소리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담배 속의 니코틴과 타르는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떨어뜨립니다. 좁아지고 딱딱해진 혈관으로는 아무리 비아그라를 쏟아부어도 피가 돌지 않습니다. 흡연은 수도관에 시멘트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제에 비해 발기부전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지금 당장 금연하지 않으면서 정력제를 찾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금연 후 3개월만 지나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아침 발기가 돌아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술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분위기를 띄우고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음주는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성적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맥베스에는 술은 욕망을 불러일으키지만 실행은 망친다는 명대사가 나옵니다. 술에 취하면 발기 명령을 내리는 신경 전달 체계가 교란되어 발기가 되더라도 금방 풀리거나 사정 지연이 발생합니다. 특히 발기부전 약과 과음을 병행하는 것은 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약효를 떨어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운동 부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원인입니다. 발기는 전적으로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심장이 펌프질하여 보낸 피가 하체로 힘차게 내려가야 하는데 다리 근육이 부실하면 그 힘을 받쳐주지 못합니다. 제가 시니어 남성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운동은 바로 스쿼트입니다. 허벅지는 남자의 제2의 심장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야 골반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발기력이 강화됩니다. 하루에 스쿼트 50개만 꾸준히 하셔도 비아그라 반 R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케겔 운동이라 불리는 골반, 저근육 강화 운동도 필수적입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끊을 때 힘이 들어가는 그 근육을 수시로 조였다, 풀었다 반복해 주십시오. 이 근육이 튼튼해야 발기된 상태를 단단하게 유지하고 사정 조절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운동은 돈 안 드는 천연 정력제이자 평생 부작용 없는 치료제입니다. 수면 또한 남성 호르몬 생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렘 수면 상태에서 가장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자는 남성은 8시간 이상, 자는 남성에 비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5% 이상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켜놓고 주무시는 습관은 호르몬 공장의 가동을 멈추게 하는 행위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5급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남성성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식습관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은 혈관에 기름때를 끼게 만들어 발기를 방해합니다. 반면 굴, 부추, 마늘, 토마토 같은 음식들은 혈액 순환을 돕고 남성 호르몬 생성을 촉진하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특히 아연이 풍부한 굴은 카사노바가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정력 식품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식탁 위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가짜 약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불법 전단지에서 판매하는 정력제 성기능 강화식품들은 대부분 성분을 알 수 없는 가짜이거나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중에는 비아그라 성분을 기준치의 수십 배 넣어 만든 위험천만한 물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드시다가 신장이 망가지거나 심장마비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러쉬나 바퍼 같은 흡입형 흥분제는 혈관을 급격하게 확장시켜 뇌졸중이나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독극물에 가깝습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 남은 인생을 병상에서 보내고 싶지 않으시다면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그 어떤 약물도 입에 대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정품 치료제만이 수많은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약물 치료부터 주사요법, 그리고 생활 습관의 교정까지 발기부전 탈출을 위한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의 실천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담배를 끊고 스쿼트를 시작하고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발기부전은 부끄러운 질병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져 안경을 쓰고 귀가 어두워져 보청기를 끼듯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 뿐입니다. 안경을 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왜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은 숨기려 하십니까? 의학의 도움을 받아 삶의 질을 높이고 배우자와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은 현명하고 용기 있는 남자의 선택입니다. 저 김지연 박사는 여러분이 그 용기를 내시는 길에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흔히 겪게 되는 돌발 상황들에 대한 대처법과 치료를 넘어 더 활력 넘치는 노후를 보내기 위한 제2의 인생 설계에 대해 깊이 있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성기능 회복을 넘어 남자의 품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청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의지 속에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 잠든 거인을 깨우는 마지막 열쇠를 쥐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당황해 하시는 부분은 바로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부작용들입니다. 효과가 좋다는 말에 기대를 안고 복용했는데 갑자기 얼굴이 술 취한 사람처럼 벌겋게 달아오르거나 머리가 지끈거려 분위기를 잡기는커녕 누워만 있어야 했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미리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사실 약이 몸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의 기본 원리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이 눈치 없이 음경의 혈관만 콕 집어서 확장시키면 좋겠지만 우리 몸의 혈관은 모두 연결되어 있기에 얼굴이나 뇌의 혈관까지 일시적으로 넓히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인 안면 홍조와 두통은 약물 복용 초기에 주로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데이트가 있는 날 두통이 걱정되신다면 타이레놀 같은 가벼운 진통제를 발기부전 약과 함께 미리 복용하시는 것도 아주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또한 코 막힘 증상이 나타나 숨쉬기가 답답할 수 있는데 이는 비강 내의 혈관이 팽창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거나 잠시 신선한 공기를 쐬면 금방 가라앉습니다.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해서 약을 중단하기보다는 내 몸이 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시각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비아그라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고 나면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이는 청시증이나 빛이 번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망막에 있는 효소가 약물에 반응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운전을 하거나 정밀한 작업을 해야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 또한 약효가 떨어지면 저절로 정상으로 돌아오니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한쪽 귀가 안 들리는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시신경이나 청신경 혈류에 문제가 생긴 응급 상황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로또에 당첨될 확률만큼이나 극히 드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기부전 치료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더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발기부전을 그저 아랫도리의 부끄러운 고장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저는 발기부전을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하고 중요한 경고 신호라고 정의합니다. 의학계에서는 발기부전을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부릅니다. 옛날 광부들이 유독 가스를 감지하기 위해 예민한 카나리아를 데리고 갱도에 들어갔듯이 발기부전은 우리 몸의 거대한 혈관 질환을 미리 알려주는 고마운 파수꾼입니다. 음경의 혈관은 지름이 1mm에서 2mm 정도로 아주 가늘고 섬세합니다. 반면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은 3mm에서 4mm 뇌혈관이나 경동맥은 그보다 더 굵습니다. 우리 몸에 동맥경화나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이 생기면 가장 가느다란 음경혈관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즉, 발기부전이 왔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심장이나 뇌가 멀쩡해 보여도 조만간 그 굵은 혈관들도 막힐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예고편인 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기부전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아그라를 처방받으러 오시는 것은 단순히 잠자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선생님, 발기부전 치료는 남성성을 회복하는 과정인 동시에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예방하는 최고의 건강관리입니다. 약을 드시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는 것은 음경뿐만 아니라 전신의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약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 몸을 관리하는 영양제라고 생각하십시오. 또한 약물 복용 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적 자극의 중요성입니다. 진료실에서 가끔 황당한 항의를 받곤 합니다. 원장님, 약 먹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약이 가짜 아닙니까?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는 최음제가 아닙니다. 먹기만 하면 저절로 발기가 되어 주체할 수 없게 만드는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이 약들은 성적인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확성기 역할만 할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확성기도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약을 드셨다면 반드시 시각적인 자극을 받거나 배우자와의 스킨십을 통해 뇌를 흥분시켜야 합니다. 전이 과정 없이 약만 믿고 덤벼드는 것은 기름 없는 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의 손길이 닿고 사랑의 속삭임을 들으며 당신의 뇌가 반응할 때 비로소 약물은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약은 거들 뿐 주인공은 당신의 감각과 감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아내와의 분위기를 잡는 것이 어색하다면 야한 동영상을 함께 보거나 오일 마사지를 서로 해주는 등 색다른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모든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돋보기를 쓰고 다리가 아프면, 지팡이를 짚듯이 성기능이 떨어지면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하지만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등을 돌리고 자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섹스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 때입니다. 젊은 시절의 섹스가 삽입과 사정 중심의 격렬한 스포츠였다면 시니어의 섹스는 교감과 위로 중심의 예술이 되어야 합니다. 굳이 삽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의 나신을 껴안고 천을 나누며 살아온 세월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이 분비되는 황홀한 섹스가 될 수 있습니다. 발기가 되지 않아도 당신의 손과 입은 여전히 뜨겁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제 환자 중 75세의 한 어르신 부부는 발기부전 약도 듣지 않는 상태였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한 성생활을 즐기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빳빳하게 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의 몸을 씻겨주고 마사지해주면서 더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쭈글쭈글한 손으로 할망구의 등을 밀어줄 때 느끼는 그 평온함이 젊을 때의 불장난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성의 고수이자 인생의 승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당신에게 두 번째 청춘을 선물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에만 집착해서 강직도 점수에 연연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강박증 환자가 될 뿐입니다. 약은 자신감을 회복하는 디딤돌로 삼으시고 궁극적으로는 아내와의 정서적인 합의를 목표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침대 위에서 보여주어야 할 것은 무소해 같은 힘이 아니라 아내를 아끼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전달될 때 아내는 당신의 시든 곳마저 사랑스럽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발기부전 치료의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아그라가 안 듣는다고 시알리스가 소용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복용법을 점검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마음가짐을 달리하면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단순히 성기능의 회복을 넘어선 부부 관계의 회복과 삶의 활력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내용을 실천해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자신만의 성공 노하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수많은 남성들에게 그 어떤 의학 서적보다 값진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저 김지연 박사도 틈틈이 댓글을 확인하며 여러분과 소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의학의 힘과 여러분의 의지가 만난다면 극복하지 못할 난관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갱년기의 우울감에 빠져 있는 친구에게 건네는 이 영상 링크 하나가 10년 묵은 보약보다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질 높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100세 시대 남자의 인생은 60부터 시작입니다. 늙었다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뜨거운 가슴을 가진 매력적인 남자입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아내에게 용기 내어 다가가 보십시오. 그리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해보십시오. 여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그 한마디가 만드는 기적을 오늘 밤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